자, 세상을 남들과 똑같이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엽의 소수 의견. 자,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정리를 해봤었는데 일단 이게 당장은 결론이 난 건 아니니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 말고 네. 이것 때문에 다른 바이오주들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영향도 없다라고 저는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 업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악재로서의 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오늘 아침 동시효과 때 효과를 보면 야 이거 제약바이오 큰일 났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실제 제약바이오의 움직임 자체는 지난 미국 암학회 이후에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네. 시장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상태였는데 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그 외 제약주라든가 바이오 주식들의 저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이 정도뿐이었으니 네. 이제 바닥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올라갈 수 있는 동인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저점 부근까지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를 노려봄직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제약바이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사실 물론 금감원의 판단은 나왔지만 네. 이제 뭐 소명 절차도 있고 또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사실 있어서 네. 결과는 우리가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네네. 상황이시겠지만 일단 보유자의 관점에서 봐서는 그대로 견디시는 것 이상의 좋은 그 해결책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문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일단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선물 그 위원회라든가 이런 감리위원회 이런 호명 절차를 거치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서 주장한 대로 바이오젠 입장에서 한 6월 말까지 콜옵션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오늘 불거진 문제는 아마 일부 정도의 과징금을 맞는 형태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자체가 철회된다거나 거래 정지를 오랫동안 맞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힘드시겠지만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 아마 저점 가격, 오늘 종가 가격 정도의 일부 담궈보시는 전략도 오히려 역발상적이거나 제가 이따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수 의견적 입장에서는 합당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세상을 똑같게 바라보면 남들만큼의 리스크는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더 나은 수익은 또 못 바라는데 또 세상을 좀 달리 보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동엽의 소수 의견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소수 의견 컨셉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는지도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평소에 제 지론이기도 한데요. 네네. 다수의 의견과 다수의 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성으로 항상 주식시장이 흘러가는 경우가 사실 한 30여 년의 어떤 경험치로 봐서도 그렇고요. 왕왕 많은 사례를 거쳐서 소수 의견 쪽으로 시장이 오히려 회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실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다수의 분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라는 건 그분들이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의견 자체가 시장에 이제 순응해 가거나 많은 대세에 따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건 대세적인 의견이 꼭 시장과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이 있겠다.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소수 의견을 조금 동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일단 다수 의견은 어떤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다수 의견은 지난 주말과 어저께 대부분에 나온 의견을 보면 남북 경협주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자. 적어도 북미회담 이후를 보고서 조금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아마 평범한 다수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소장님의 의견은요? 소장님은 좀 달리 보시나 봐요. 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수 의견에 반하는 소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결과론적인 값을 봤을 때는 소수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가 뭐 북미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강국이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좀 통합을 하고 경제 부흥을 하는 것만을 과연 바랄까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먼 미래를 보고서 낙관하는 것보다는 네. 초기에 단기에 어떤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요. 네. 속도전이다.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정상 간의 어떤 회담 이후에 어떤 관계 개선이 굉장히 속도 있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슈들과 그 주가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오히려 10월, 11월 찬바람 부는 시점 이후라든가 뭐 미국의 대통령 중간 선거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에는 네. 미국의 스탠스가 좀 바뀔 가능성에도 좀 유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정치적인 입지에 어떤 만회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쪽으로 끌어가지만 네네. 일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이후에는 역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뭐 군비라든가 경제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좀 강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는 네. 어떤 테마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고 네. 투자에 들어가자라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보다는 네. 빠르게 진행되는 그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해 보자는 말씀으로 들려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뭐 이전에 몰랐던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남북경협주에 대해서도 지금 인프라 투자가 150조 원이 540조 원이부터 해서 작게는 2, 3조 단위까지 좀 설렁설레가 많거든요. 네네. 굉장히 모든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부풀려진 그 자체의 숫자 가지고 기대감이 형성되었을 때가 네. 주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일 거라는 생각이죠. 참 납득은 가는데 하지만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네. 제대로 된 종목을 고르지 않으면 괜히 들어갔다가 남들은 다 이제 나오고 있을 때 저 혼자 이제 소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어떤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남북경협주 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뭐 유엔 제재라든가 이런 것 쪽이 풀려야지만 투자가 가능한 영역이 있고요. 네. 그 전에 인도적인 영역으로 좀 선투자가 가능한 영역이 있는데요. 제가 봐선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적어도 8.15 관련해서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좀 선투자가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하면 농산물 분야랑 뭐 비료라든가 사료 분야 네네. 이런 쪽에 좀 관계된 부분이 오히려 더 선제적인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도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을 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입니다.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에 대해서 다수 의견은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가 다수 의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액면 분할 자체는 기업 뭐 가치의 변화는 없는 것이 맞고요. 네네. 다소 액면 분할을 통해서 유동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일부 들어오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통해 가지고 주가상의 큰 변화는 네네.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이고요.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향적인 목표 주가 상향을 만들어내는 것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은 뭡니까? 저는 1분기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게 2분기가 맥시멈이라든가 최고치가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소수 의견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왜 삼성전자의 목표를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350만 원 이상으로 잡아주지 못하느냐. 네. 하다못해 제약바이오라든가 남북경협주도 뭐 터무니없는 PR 가격을 전해주면서 800배, 1000배까지 있으니까. 예, 1년에 6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이 회사를 왜 성장주로 분류를 못하고 PER 10배 밑으로 가둬두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가 배당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액면 분할 이후에 또 한 번 발표될 수 있는 삼성전자 측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나올 수가 있고 액분 후에도 개인 투자가들의 증가가 좀 유의미 있게 늘어난다고 보면은 좀 용기 있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목표 주가 10만 원을 목표로 하는 그 리포트를 내주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 목표 주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거의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고. 500만 원인데요. 오늘 네. 뭐 후실적을 발표한 애플에 비해서도 지금 이제 PER 단위로 보면 약 반 가격 정도밖에 적용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걸 실질적으로 맛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삼성전자 500만 원, 액면 분할 후 10만 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목표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소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를 참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전략과 종목도 한번 들어볼 텐데, 김동엽 소장은 저희가 좀 닉네임을 드렸습니다. 감동 전략을 주시는 분으로 어떤 전략을 좀 잡아볼까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하신다고 하면 저 스스로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뭐 내일장 투자 전략 오늘 시장 움직이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반짝하긴 해도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의 어떤 무게감 때문에 5월 달은 좀 평이한 그런 흐름이 나오기가 쉽고요. 남북미 확대 정상회담까지 바라보고 있는 5월 말이라든가 6월 초까지는 코스피 쪽의 시클리컬 업종 중심으로서의 어떤 매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남북 경협주의 대장주 역할을 선별하는 움직임, 그리고 후속주가 속속 발굴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시장 내에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어서 그 관심 종목까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시간이 예, 저는 이지바이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북한 쪽에 아무래도 그 뭐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양돈이나 양계 쪽에 특화되어 있는 수직 계열화 업체 중에 이지바이오가 올해 평양 실적도 괜찮고요. 이런 특수 테마까지 겹친다고 하면 조금 더 유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8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가와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아마 보합 가격 정도까지 밀리는 가격이었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10,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6,600원 선에서 칼같이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소수 의견 앞으로도 계속 일주일에 수요일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